광대차에 탄 광대가 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하하하. 일론 머스크 패고 지옥 가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죠. 테슬라 주가 하락 이후 주식 양도세 영향도 존재한다. 바론스는 말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와 공포심으로 인한 매도세가 강력하다. 12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 주식 양도세에 의한 요인도 있을 것이다. 왜 12월과 1월의 주가 움직임이 이러한지는 세금 계획이 일부분 설명할 수 있다. 동사의 PR은 펩시코의 25배를 하회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펩시코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식음료 회사하고 전통적인 가치주 중에 하나죠. 다음 뉴스, 더 이상 전기차 테슬라 공식은 아니다. 위기 테슬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시장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내년에도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봤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이 내년에 당연히 힘든 시기를 보내겠죠.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트위터 인수 후폭풍도 계속될 것이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주요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의 부진이 23년 테슬라의 상당한 도전 가치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 테슬라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그의 주식 매도 때마다 주가는 흔들렸다. 지난 20일 최소 23년까지 테슬라 주식을 더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외신은 지적한다.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님은요, 나는 그에 대해 대기업 운영은 고사하고 내 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일조차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먹이 주는 것 정도는 맡길 수 있을 텐데 너무 가혹하죠? 반면에 골드만삭스 마크 딜레이니 애널리스트는요,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출과 순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믿는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메이커로만 보기에는 테슬라가 가진 유일한 장점, 자율주행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는 FSD라는 기술이 있죠.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른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 과거 뉴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개발, 탑재 관련해서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기술력과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이미 완성된 기술과 데이터로 FSD 기술력을 확보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 완성 메이커가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기술력까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로봇도 만들 테고 화물 물류 운송에서 아주 중요한 테슬라 세미트럭까지 판매가 되겠죠. 그러한 모멘텀까지 우리는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뉴스로는요, 내년부터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죠. 그리고 테슬라는 차 가격을 내렸습니다. 상하이 공장 UPH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좋아질까요? 보조금 폐지로 중국 로컬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겁니다. 자, 12월 21일 날 제가 전략을 제시드렸었는데요. 주가에 대한 견해 요약 정리글입니다. 월봉상 방어가 될 수 있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131에서 135, 이 6 근처로 제시드렸었어요. 반등을 위한 주요 지지밴드로도 131에서 137 정도로 제시드렸었죠. 이탈을 하더라도 111에서 100달러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구간이다. 16년, 19년 급락에도 주봉 RSI 과매도권까지는 다녀온 적이 없다. 최하 수치가 RSI 29.8 수준이다. 현재 주봉 RSI는 30.46으로 과거 기준 극도의 공포 수준 근처에 있다. 심지어 일부 기관 투자자 헤지 펀드들은 매수 중이라는 설이 있다. 물론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죠. 왜냐? 그들은 시세 하락에도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누르며 차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이 크게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특정 지지대에서 자사주 매입 카드가 나온다면 반등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 라고 견해를 요약하여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12월 21일 날 완전한 최종 131에서 137 정도로 제시드렸었죠. 그 밑으로는 111, 그 밑으로는 96에서 100달러 제시드렸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과거 구간에서 이 밑으로 내려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들로 봤을 때 바닥이 머지 않았고 반등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제시드렸었죠. 그런데 130에서 135달러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 버렸습니다. 즉 이탈해 버렸다는 얘기죠. RSI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 도달했고
주가 한 줄 평으로 일반 투자 기준 극도의 공포, 투매, 비관적인 자리에 도달했다. 그러나 과매도 급락의 위기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 계획은 기존 관점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하락 구간에 이르러 거래량이 급증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비관, 공포가 극에 달한다는 이야기겠죠. 누군가는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 일봉 차트 제시 드리면서 130에서 136 방어 실패했으니까 보수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110에서 112달러 도달했을 때 다음으로 중요한 구간에 도달했다. 주가 움직임을 관찰해 봐야 된다. 그리고 숏 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왜냐? 빌린 주식에 대한 이자 부담 최소와 더불어 연도가 넘어갈 경우에 이 배당 수익까지 함께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하는 사람들 말이죠. 다만 지지선에서의 방어 여부와 가격 도달 후 반등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일봉 역시 전례 없던 과매도 구간에 아직 들어와 있죠. 말 그대로 개인 투자분들은 공포, 투매, 비관적인 심리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봐도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극심하죠. 아주 심합니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테슬라 주봉입니다. 110에서 112달러 여기 저점 찍고 꼬리 달면서 반등하려고 하려는 모습이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 어제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기존의 거래량 최근 6개월 동안의 거래량 가장 높은 일본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110에서 112달러를 반등 구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름쯤에 제시드렸던 구간이 여기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점 테스트를 여러 번 했던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뒤로 여기 고점에서 무려 플러스 5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매수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어, 반등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에 잡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선까지는 당연히 관찰하면서 대기를 하셔야겠죠. 이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에서 공이 튀어오를 걸 예상하고 도달하자마자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이 실제로 이 지지선에 닿고 튕기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단단하지 못해 아래로 다시 내려간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당연히 주가를 관찰하셔야겠죠. 자,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속담 아시죠? 돌다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하여도 그 다리를 건널 때에는 조심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속뜻입니다. 예외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위기 상황의 대응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지지와 저항을 제시드리는 것인데요. 결과 관찰 목적이 아니라면 한계점에 이를 만큼 이 본인의 일반적인 운용 능력을 넘어선 스트레스 테스트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저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돌이 단단할 때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 주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제시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